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0분 스토리를 해놨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왜 블록체인 빅뱅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셔갖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백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보통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 보통 코인 분야에서는 사업계획서라고 얘기를 안 하고 보통 백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인 정책까지도 좀 기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서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백서를 지금 쓰고 있고요. 이 백서가 완성이 되면 바로 이제 ICO에 들어가요. 그 기업 공개로 보면 IPO고요. 코인 쪽에서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이제 코인 공개로 들어가면서 암호화폐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암호화폐 투자가 이제 잘 이루어지면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잘 기술이 개발 완성이 되면 바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데 그때 상장되는 암호화폐 이름이 아마 빅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 화폐가 상장됐는데 뭐 빅뱅, 빅방 뭐 이런 거 있으면 저거 내가 아는 사람이 상장한 건데 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간략한 정의부터 내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시공간입니다. 블록은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체인은 시간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라는 블록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금융거래 데이터일 수도 있고 지금 이 공간에서 시시각각 생성되는 먼지 데이터, 미세먼지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자체 선거 후에 투표 후에 개표 결과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록은 공간인데 그 공간에는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 다음에 체인은 뭐냐? 시간의 연결이다. 이 블록은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분에 하나씩 블록을 만들어내고요. 리플 역시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은 3초마다 하나씩 블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블록들을 단순히 나열한 게 아니라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해 라고 상호 연결을 해놓은 게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테크놀로지다. 그럼 어떤 기술로 정의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개인과 개인이 거래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 대 개인. 지금 금융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프셔갖고 수술비가 없다. 바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은행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물론 우리나라야 은행이 많으니까 쉽게 송금을 할 수 있지만 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인도 송금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들맨, 중개기관, 중개인 없이 개인 대 개인이 거래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 근데 개인 대 개인 거래, 이걸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영어로 피어 투 피어라고 합니다. 1대1 대등 대 대등 관계. 그래서 보통 P2P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2P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이게 꽤 신뢰성이 높아요. 블록체인을 이용하다 보면. 그래서 신뢰성 높은 P2P 네트워크 구축 기술, 이게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기술을 화폐에 최초로 응용한 게 뭐냐?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화폐에 응용하니까 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고 화폐를 송금할 수도 있고 화폐로 지불할 수도 있고 또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창출됐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보통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 암호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보통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 이제 엔지니어들은 암호화폐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일반 여기 이제 경제학 대가 교수님들 계신데 경제학이나 뭐 이런 소셜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게 이제 가상화폐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 빠르게 한 3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디센트럴라이즈드 기술입니다. 디센트럴라이즈드 중앙화가 아니라 탈중앙화, 중앙화를
탈피하는 기술 또는 사회 또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앙화를 탈피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센트럴라이즈 중앙화된 사회, 중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중앙화된 시스템이 대표적인 게 금융 쪽에서 보면 은행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송금도 할 수 없고 통장도 만들 수 없고 카드도 만들 수 없고 또 카드 사용 요금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으로 다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나아가는 방향이 블록체인에서는 디센트럴라이즈, 이 중앙화를 좀 탈피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블록체인 초등학교 2학년 2반에 40명 학생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중2보다 더 무섭다 그래요. 가끔 어떤 때는 생맥주도 한잔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초등학교 2학년 2반 점심시간에 가보면 급식 잘 안 먹고 뭐 햄버거 사 먹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초콜릿 사다 먹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이제 안 갖고 온 날이 있으면 서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야, 어제 너 3,000원 빌렸는데 왜 안 빌렸다고 하는 거야? 야, 2,700원 빌렸는데 왜 2,900원 빌렸다고 하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야, 반장 나와. 반장이 이제 은행 역할을 하고 반장 보고 너 장부 적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돈을 빌릴 때는 야, 나 얘한테 3,000원 빌린다. 반장 장부 좀 적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반장이 그래서 이제 장부를 적는 게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거래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반장이 권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야, 우리 거래하는데 우리 돈 3,000원 빌리는데 장부에 적어줘라 그랬더니 야, 넌 눈치도 없냐? 야,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숙제 내 숙제 대신 했어? 이렇게 권력화됩니다. 대형화되는 거예요. 이게 은행이에요. 은행이 권력화되고 대형화되는 거예요. 은행 리먼 브로더스가 2008년 파산을 했어요.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왔어요. 세계 한 20억 인구가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권력화 대형화되면 파산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하나, 반장이 장부를 이제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반장이 이제 화장실 안 갈 수는 없어요. 화장실 쉬는 시간에 간 사이에 딱 반장하고 친하게 지내던 그 옆 친구가 슬쩍 자기 7,000원 빌린 걸 700원으로 고쳐버립니다. 의변주에 또 위험이 있다. 의변주. 지금 해킹의 위험이 있다. 지금 은행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해킹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손실 처리하고 있는 거죠. 비용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반장은 보통 똑똑하고 좀 남들보다 좀 심도 있고 그래요. 키도 크고. 근데 2살이나 위고 또 주먹이 이만한 일진들이 있어요. 일진이 야, 반장 너 일로 와. 그래서 야, 뭐 힘이 딸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부 갖고 와. 그래서 일진이 장부를 뺏어다가 장부를 그냥 불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금융거래 데이터 어디서 복구할 거냐. 핵전쟁에 의해서 은행이 파괴될 수도 있다. 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복구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생님이 이제 야, 불렀어요. 야, 니들 안 되겠다. 40명 다 모여. 야, 니들 40명 다 장부 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오냐? 분산 장부의 개념입니다. 40명 다 적어. 장부가 40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손을 딱 들어요. 아니, 선생님, 내가 왜 나는 돈도 안 빌려요? 우리 집 돈 많아서 나는 직접 나 돈 빌릴 이유가 장부 적을 시간 없어요. 나 숙제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장부 잘 정리하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리고 더 잘하면 별풍선 5개 줄게. 보상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 없는 사람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블록체인을 뭐라 하냐? 퍼블릭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보상은 필수다. 그러면 암호화폐는 필수예요.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특정 회사에서 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블록체인은 회사에서 월급 줘요. 암호화폐를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무조건 암호화폐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JTBC에서 유시민 작가하고 카이테 정재승 교수하고, 정재승 교수는 제가 몇 번 만나기도 했고요. 둘이 1시간 동안 싸우고 있어요. 블록체인은 기술이 다 발전시켜야 되는데 암호화폐는
필요 없는 거다, 필요 있는 거. 잘못된 논쟁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는 보상의 개념에서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상의 개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장부를 몇 개가 관리하냐면 12,000개, 조금 안 되는데 그냥 12,000개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부를 관리하는 컴퓨터를 뭐라고 하냐면 노드라고 해요. 노드. 그래서 12,000개의 노드들이 지금 장부를 관리하고 있어요. 12,000. 그래서 이 노드들이 장부 관리하면서 장부 잘 관리하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은 블록 하나 만들 때마다 보상액이 12.5 비트코인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보상의 개념, 분산장부의 개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를 하면서 보상, 분산장부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은 뭐냐? 외변조 방지 기술이에요. 외변조. 옛날에 반장이 장부를 혼자 정리할 때는 반장 장부만 외변조 하면 돼요. 화장실 갔을 때. 근데 40명이 지금 장부를 관리하고 있어요. 40명이 장부를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 블록체인에서는 21명 가반수 이상의 장부를 외변조해야지만이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가반수 이상, 이게 블록체인에서 합의 알고리즘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개념이 여기서 터져요. 그러면 21명이 한꺼번에 화장실 갈 수도 없고, 어떤 학생은 하루 종일 안 가요. 이게 해킹할, 외변조 할 시간이 없는 시간. 그래서 21명 어쩌다 막 하다 보니까 벌써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그 점심때는 또 하나의 블록이 생성돼요. 점심시간에. 도저히 외변조 할 수가 없다. 해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끝말잇기로 보면 학교, 교장, 장수 여기까지 갔는데 장수를 장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미 뭐 장수 다음에 수성, 성주 나갔어요. 그죠? 그러면 장수를 장성으로 바꾸고 수성을 성으로 바꾸고 뭐 성주를 운빨로 바꾸고 블록은 계속 생성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변조 할 수 없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외변조 방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미들맨이 필요 없다. 은행이 필요 없고 우리가 집을 사고 팔면서 등기 이전하려면 등기소를 가야 돼. 등기소 필요 없어요. 개인과 개인이 집을 사고 팔고 등기 이전까지 할 수 있는 그래 P2P 네트워크. 그래서 피어 투 피어가 직접 거래하는 이 P2P 네트워크 구축 기술이 그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디센트럴라이즈된 개념, 탈중앙화 개념, 두 번째가 이제 외변조 방지 개념, 그다음에 P2P 네트워크 개념.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블록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비트코인인 경우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건 제네시스 데이터, 창세기예요. 창세기. 이제 아무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하지 못한 데이터예요. 원장, 레저에 이 처음에 아무도 없어요. UCT.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블록 하나가 딱 탄생이 되게 되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당연히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일 먼저 블록을 하나 채굴하고 50비트코인을 받았겠죠. 그래서 창세기 데이터로 보면 지금 누가 A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50비트코인을 받은 거예요. 채굴해서 받은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저 이제 비트코인 좀 사용자를 늘려야겠다. 커뮤니티를 좀 확장시켜야겠다. 그래서 10비트코인을 자기 친구 B에게 10비트코인을 보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금 현재 잔액은 40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D의 지금 잔액은 10비트코인, P가 또 다른 다음에 생성되는 블록을 채굴해서 50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총 합계 자산 총 합계는 100비트코인. 이게 바로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블록 데이터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내 통장 거래내역 쭉 프린트해보면 나오는 거나 블록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원장 내용이나 서로 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블록에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응용 분야가 뭐가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트랜잭션, 금융거래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투표한 다음에 개표 결과 데이터 뭐 잊어 못해요. 대통령 선거 때 전 국민이 장부를 정리해요.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의료 정보,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병원들 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면 여러분이 진료받으면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 통장에 입금이 돼요. 보험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있고, 집에 혹시 다이아몬드 한 100캐럿짜리 있으면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다 영상 찍고 데이터 만들어서 블록에다 집어넣어드리면 그걸 훔쳐가서 이게 내 거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다. 제가 증명해드린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꼭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기술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암호예요. 암호. 그러면 내가 블록체인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나 데이터를 보낼 때 내가 남이 못 보게 암호화해서 보내고 싶다. 그때 쓰는 방식이 뭐냐면 공개키 암호화 방식. 공개키 암호화 방식.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암호는 비밀이죠. 야, 너와 나하고 비밀이야. 이렇게 해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돼. 근데 갑자기 공개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암호 알고리즘은 MIT 교수 3명이 완성을 시켰지만,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전 세계인들은 각각 암호 키를 2개 갖고 있어요. 하나는 공개 키, 하나는 개인 키. 그래서 프라이빗 키, 개인 키는 절대 남한테 알리면 안 돼요. 남한테 알려지면 안 돼요. 비트코인 다 날리는 거예요. 이더리움 다 날리는 거예요. 리플 다 날리는 거예요. 개인 키는 나의 비밀 키예요. 시크릿 키예요. 근데 퍼블릭 키, 나에겐 개인 키도 있지만 퍼블릭 키는 막 공개적으로 알려도 돼요. 공개적으로 알려도 돼요. 공개적으로 알려야 된다. 그러면 바둑이가 지금 바순이에게, 야, 우리 오늘 달 뜨는 밤에 우리 둘이 한번 만나자. 나무 밑에서 만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바둑이나 바순이 아버지가 보면 큰일 나니까 암호화해서 보내야겠다. 그럼 어떻게 암호화하냐면 상대방 받는 사람 바순이의 공개키로 암호화합니다. 바순이의 공개키, 바순이도 공개키, 암호키, 개인키 갖고 있고, 바둑이도 공개키, 개인키 갖고 있어요. 바순이의 공개키 다 인터넷 상황에 공개된 거예요. 그러면 바순이의 공개키로 바둑이가 야, 오늘 밤 만나자 암호화해서 보내면 이거는 바순이의 비밀키로만 풀 수 있어요. 바순이의 개인키로만 풀 수 있어요. 절대 남은 풀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우리 성 선생님이 뭐 추 선생님한테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암호화 보내고 싶다. 그럼 추 선생님의 공개키 알려진 거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이건 추 선생님의 개인키로만 풀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푼다. 이게 이제 암호화 첫 번째 핵심 기술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뭐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을 갖고 뭔가 연구를 한다든가 뭔가 사업 비즈니스 아이템을 창출할 때 갖게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개인키와 공개키. 개인키 숫자 나열이에요. 0과 1 내 나열. 근데 0과 1로 쓰면 너무 길으니까 이걸 16진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짧게 줄여서 표현했어요. 개인키와 공개키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갖고 있느냐.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내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샀어요. 그럼 내 지갑에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갑 주소가 또 이 지갑 주소는 공개키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공개키를 이용해서. 그래서 보통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개인키,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그 다음에 지갑, 월렛, 어드레스 3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개키나 지갑, 어드레스 비슷한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갑 주소는 계좌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나한테 돈 보내. 그럼 너 계좌번호 얼마냐? 이게 지갑 주소.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없이는 또 블록체인이 성공을 안 해요. 자, 지금 앨리스가 바백에 5비트코인을 지금 송금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앨리스가 바백에 보낸다는 건 앨리스가 직접 만든 메시지인지 아니면 이부가 앨리스인 척하고 바백에 5비트코인 주라고 하는 건지,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부가 앨리스인 척하고 5비트코인 바백에 보내면 밥하고 짜고 우리 2.5비트코인씩 나눠 갖자. 이럴 수가 있고. 그럼 앨리스가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증명할 건 앨리스가 사인하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인. 그죠? 예, 사인하는 건 우리 컴퓨터상에서 사인하는 건 디지털 서명 혹은 전자 서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서명을 하는데 김정은도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합의서에 이렇게
남북 합의서 이렇게 사인하는 거 보니까 문장인데 그 전체에다 사인 안 하더라고요. 그죠? 밑에다 사인하죠. 사인란에다가. 트럼프도 꼭 자기 사인란에다 사인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 전체에다 사인하는 메시지의 일부를 만들어서 일부에다 사인을 만들어서 여기다 딱 붙여. 메시지와 사인이 두 개가 동시에 관련합니다. 그럼 사인은 어떻게 하느냐? 사인은 자, 지금 현재 앨리스가 바백에 보내는 거예요. 자, 사인을 할 때 전체에다 사인 안 해요. 요약본에다 사인해요. 밑에다. 그래서 앨리스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해시 펑션에다 집어넣어요. 이 해시 펑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수 fx는 x자승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x에다 1 집어넣으면 1의 자승 fx는 1 나오는 거예요. 2 집어넣으면 4 나오는 함수,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자, 이 해시 펑션은 어떤 데이터나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요약본을 만들어주는 펑션이에요. 알고리즘으로 다 나와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해시 펑션은 다이제스트, 즉 요약본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제 앨리스가 지금 송금 데이터를 해시 펑션에다 넣으면 다이제스트가 나와요. 여기다가 다이제스트는 요약본, 여기다 사인하는 거예요. 이 사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앨리스니까 자신의 비밀키로 사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비밀키로. 이거는 앨리스의 공개키로만 풀 수 있어요. 앨리스의 비밀키로 사인했기 때문에 앨리스의 공개키로만 풀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풀어요. 그럼 받은 쪽에서 앨리스가 지금 자기 다이제스트에다가 전자서명한 거를 앨리스의 공개키로 풀렸더니 딱 나왔어요. 아, 이건 앨리스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불 증명의 방법, 이건 지금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암호화폐에서 필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해시 펑션이 해시 펑션. 그래서 지금 표준은 SHA, CQ 보안을 위한 해시 알고리즘 국제 표준을 쓰는데 SHA 256 알고리즘인데 어떤 메시지나 여기다 데이터 짧거나 길거나 메시지 데이터 집어넣으면 항상 0, 1, 256개가 나오는 펑션이에요. 공개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56개가 나오는 그런 해시 펑션이다. 256 비트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이 256개인 것부터 1이 256개인 것까지 2에 256승계가 나옵니다. 그럼 2에 256승계는 몇 개냐? 천조개 아니에요. 조담의 경인가요? 천경 아니에요. 경담의 뭔가 해인가요? 천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양구 간이에요. 간.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없는. 그 다음에 뭐 무량대수 불가사의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 불규칙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채굴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채굴.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0110, 001이 나오는 데이터나 메시지를 찾아봐라. 문제를 내는 거예요. 노드들한테. 12,000개의 노드들한테. 그럼 노드들은 뭘 하느냐? I'm 사토시 나카모토 0 집어넣겠어요? 이거 언제? 이거 물론 타이핑하지 않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0, 1, 2, 3, 4, 5, 6, 7, 8, 9 카운터가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집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12,000개의 노드가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집어넣고 있으면 이 0110, 001이 딱 나왔어. 야, 내가 채굴했어. 성공했어. 문제 맞췄어. 이거는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을 갖고 컴퓨터를 갖고 0, 1, 2, 3, 4 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좋으면 내가 채굴하는 거야. 야, 네가 답을 맞췄구나. 이게 채굴이에요. 뭐 어떤 비트코인을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서 만들어낸다. 이 명견말리에 보니까 어떤 전직 장관이 나와서 채굴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그걸 맞추는 사람이 보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채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맞춘 사람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맞추면 야, 내가 문제 맞췄다. 내가 블록 만들게. 그동안 모인 데이터들 블록으로 만들어서 쫙 돌려요. 12,000개의 노드한테. 야, 맞나 봐줘.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 한 6,001개 가반수 이상이 맞아 잘했어 맞아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에다 그 블록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비트코인에서 10분 정도 걸리게 난이도를 조절하게 돼요. 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또 제가 쉽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점심시간에 어떤 돈 많은 학생이 1번부터 1000번까지 쓴
3번까지 쓴 종이 쪽지를 딱 갖고 와서 야 뭐야 딱 늘어놓고 야 여기서 323번 뽑은 사람한테 짜장면 사자. 그러니까 쭉 뽑아보는 거예요. 그죠? 323번이 뽑히나 이 확률이 1000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죽을래? 너 미쳤냐? 지금 우리 약 올리냐? 다시 문제는 야 그러면 100 이하의 숫자가 나오면 100 이하의 숫자가 나오면 짜장면 살게. 그러면 확률이 얼마? 1000개 중에서 100 이하 100개를 뽑으면 되니까 1부터 100까지 10%로 난이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안 나와. 좀 난이도 좀 높여봐. 그러면 이제 500 이하의 숫자를 뽑으면 된다. 확률이 50%예요. 이렇게 이제 난이도를 조절해서 블록 하나가 10분 또는 3초마다 하나씩 생성되도록 난이도를 조절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해시 펑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해시 펑션에다 집어넣는 데이터는 그냥 0, 1, 2, 3, 4 카운팅하는 거예요. 숫자. 그래서 재수적게 10진수로 얘기하면 만약에 만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나오면 내가 채굴 했다. 이건 운이에요. 운빨이에요. 그러면 확률은 비슷해. 근데 채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컴퓨팅 파워, 내가 더 강력한 컴퓨터를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채굴을 많이 하는 거고, 또 컴퓨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기업형으로. 이게 이제 문제화돼요. 그러면 채굴을 더 많이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뭘 만드는 거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이 그러면 100번 블록, 그 다음에 101번 블록. 근데 100번 블록과 101번 블록은 서로 연관관계를 맺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블록은 되게 보시면 이거 데이터예요. 지금 사토시는 아까 말했던 50비트코인 채굴했다. 그 다음에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1.7 비트코인 전송한다. 이런 데이터들을 묶어놓은 게 블록이에요. 이 블록에다가 위에다가 뭘 붙여놓냐면 항상 헤더를 붙여요. 헤더. 그래서 뭐 공학 계열은 다 아시겠지만 메시지 메일 보낼 때 야 잘 있었냐? 오늘 비가 올 줄 알았는데 해가 냈네. 아 그래도 술 한잔 하자. 이 형 약속한 거. 메일 보내고 헤더를 붙이죠. 제목은 뭔지, 그죠? 받는 사람은 누군지, 보낸 날짜는 뭔지. 이게 헤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블록 데이터에다가 헤더를 붙여요. 첫 번째 올라가는 게 내가 이 블록을 만들 때 쓴 소프트웨어 버전은 2.0이다. 이거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 블록은 생성된 시각은 이런 시각이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이전 블록의 헤더에, 이전 블록의 요 헤더에, 요 헤더를 해시 펑션에다 집어넣으면 요약본 다이제스트가 나옵니다. 이 이전 블록 헤더의 요약값을 현재 블록에다 넣어줘요. 얘하고 연결을 시켜놓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블록 데이터들을 해시 펑션에다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다이제스트를 집어넣어요. 여기가 태블 난이도.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운영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아까 1000개의 종이 중에서 500으로 하면 확률이 50%고. 그러니까 50% 해보니까 8분마다 막 블럭이 만들어져요. 답을 맞춰요. 그럼 난이도 높여야겠다. 300으로 줄이고. 요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논스 값이 맞추는 거예요. 0, 1, 2, 3, 4 채굴자들이 맞추는 논스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블럭을 딱 제일 먼저 논스 값을 맞춘 사람이 블럭을 딱 완성해서 노드들에게 배포를. 노드들이 검증을 하는 거야. 야, 전 블럭의 이전 블럭의 그 해시값, 헤더의 해시값하고 지금 이 해시값, 현재 블럭의 해시값하고 서로 같은가 안 같은가? 이 데이터들은 진짜 정말 D가 E에게 전송하는 게 맞는가? 지불증명까지 다 하면서 야 맞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맞다라고 하면 그 블럭은 완성 체인에 연결하고 다음 블럭으로 들어가요. 네, 다음 블럭. 그래서 뭐 좀 전문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자, 그럼 의변조가 왜 힘드냐? 물론, 자, 12,000개의 노드가 장부를 관리하니까 6,001개를 해킹해야 돼요. 의변조 안 돼요. 또 블록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블록은 또 지속적으로 생성이 돼요. 아까 끝말리 있게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100번 블록에 이 송금 데이터를 위조했어요. 송금 데이터. 그래서, 앨리스가 밥에게 이제 50비트코인만 보내면 되는데, 밥이 슬쩍 더 먹으려고 100비트코인 전송하는 걸로 의변조를 했어요. 그러면 요걸 의변조를 하면 데이터의 해시값, 현재 블록의 데이터 해시값이 바뀌어요. 해시값이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이 헤더의 해시값이 바뀌고 이 부분이 바뀌니까 현재 블록, 100번 블록의 데이터를 해시 펑션에서 넣어서 만든
다이제스트, 현재 블록, 헤더, 해시값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전체 헤더의 해시값이 바뀌죠. 왜 데이터를 바뀝니까? 근데 다음 블록이 이미 이전 블록의 해시값은 이미 다 들어왔어요. 바뀌니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안 맞아 떨어져. 그럼 이 이후의 블록을 다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의변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해 놓은 거다. 그래서 끝말잇기로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전 블록의 값을, 해시 값을 현재 블록에다 넣어요. 전 블록의 데이터를 바꾸면 전 블록의 해시 값이 바뀌어요. 현재 네가 아까 준 거는 해시 값이 100이었는데 너 왜 50으로 바뀌었어? 데이터 의변조 됐네. 다시 체크해요. 자, 이런 부분 이제 거의 다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나누어지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필수다. 암호화폐가 보상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건 특정 기업 혹은 비즈니스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특정 블록이나 특정 회사나 아니면 특정 정부기관, 문광부 같은 데서 요즘에 많이 해요. 제가 참여하는데. 그런 데서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인트라 블록체인. 여기서 암호화폐 보상이 필요 없죠. 직원들이 참여하니까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인 이코노미. 솔직히 여기 경제학과 교수님들한테 죄송하고요. 코인 이코노미는 보상의 개념이에요. 어떤 경제 학이 존재하냐면, 자, 이제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해요. 그럼 너 행동한 만큼 코인으로 보상을 해줘요. 보상. 그러면 내가 코인을 받았으면 코인은 이 가치가 있는 거야. 내 양 한 마리 살 수도 있어요. 닭 한 마리 살 수도 있어요. 말 한 마리, 낙타 한 마리 사요. 근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코인, 보상받은 코인은 교환의 가치도 있고요. 저장의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동을 더 열심히 해요. 행동 특성을 각 개인의 행동 특성을 강화하면 그 네트워크의 이익이 늘어나요. 그 네트워크의 이익이 늘어나면 다시 개인에게 보상되는 암호화폐라고 늘어나요.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가 발전하는 개념. 비트코인으로 한번 보자.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들, 내가 암호화폐 보상 한 블록 채굴할 때마다 50비트코인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채굴하는 거예요. 가치가 생겼어요. 좋아요. 열심히 해요. 50비트코인 안 준다면 누가 채굴하겠어요? 장부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자들. 예를 들면 필리핀 가정부들이 지금 싱가포르에 나가서 가정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한 달 돈 받으면 빨리 필리핀으로 보내줘야 돼요. 필리핀으로 송금해드는데 필리핀으로 송금할 하루 종일 줄 서서 있어요. 송금료 2만원, 3만원씩 받아먹어요. 거기다가 필리핀으로 송금했다. 필리핀에 은행이 있는 도시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하고 틀리죠. 그 부모가 은행까지 또 가야 돼. 그러지 말고 이 스마트폰 하나하고 인터넷만 접속할 수 있으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전송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보상을 받는다. 또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서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러면서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오를 수도 있으니까 달러 거래하는 거나 금거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자꾸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거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자본금이 유입돼요. 자본금. 예.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투자가.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시장이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이제 커져요. 네트워크가 커지면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암호화폐를 보상해요. 이게 이제 코인 이코노미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저도 매주 이제 공부를 하러 역삼동이나 충무로로 스터디 그룹에 나가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백서를 쓸 능력이 있으면 백서를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로 투자를 받아요. 이게 ICO예요. 암호화폐로 투자받고 그 돈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성정하면 그럼 이제 자본금이 많이 늘어나겠죠. 1000배, 만배.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는 자, 지금 현재 아이폰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드로이드 폰을 예를 들면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 플레이스토어 위에 많은 앱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 앱을 계속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앱 개발자들은 일종의 회사예요. 회사. 이걸 통해서 자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올 거예요. 곧.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 카카오, 구글 다 만들어놨어요. 곧 시장이 무르익는 플랫폼 내보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못 짜도 이 플랫폼만 이용하면 돼요. 블록 생성할 수도 있고
블록체인 구성할 수도 있고 장부 관리할 수도 있고 암호화폐 발행, 송금, 거래 다 할 수 있어요. 이 플랫폼 갖고 함수만 불러오면.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분야에다가 이 블록체인을 응용할 거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앱 만들듯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Decentralized 앱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뎁이라고 그랬어요. 뎁의 세상이다. 저는 뭐 이 분야를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러 가면 뎁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뎁 또는 D앱이라고 해요. 뎁 또는 D앱. 그래서 뎁이나 D앱은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분야이다. 이 세상이 올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건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 이제 무림을 평정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논문 9페이지짜리 갖고 딱 나오는 거예요. 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언론에 있으니까 인터넷 사이트 bitcoin.org 사이트 한번 딱 개설해 놓고 8월 달에 10월 달에 자기 논문 109페이지를 딱 올려놓고 한 200~300명한테 메일을 보내. 야, 그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거 개인 대 개인, 피어 투 피어가 전자화폐인데 막 서로 현금처럼 캐시처럼 쓸 수 있는 거야. 관심 좀 가져줘. 200명에게 메일을 쫙 뿌리는 거야. 그래 놓고 한 달 있다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까지 딱 올려놔요. 자, 너네 비트코인 채우라고, 비트코인 거래하고, 비트코인 송금해서 좀 써봐. 근데 처음에 누가 관심 갖나요? 관심 안 갖죠. 그러다가 이제 관심 갖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처럼 확장할지는 몰랐던 거죠. 그동안 이런 시도는 많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었다.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2009년 1월에 처음으로 제네시스 블록에 50비트코인 채굴하고 채굴하다가 사라져버렸어요. 또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막 하는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가 도대체 누구냐? 일본 사람은 아니에요. 서양인이에요. 서양인인데 일본하고 관련이 있든지 뭐 이런데 뭐 영국 발음을 쓴다. 논문 내용 보면 뭐 이런 영국식 뭐 영어를 쓴다. 뭐 이래서 영국인이냐 캐나다인이냐 뭐 이런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룹일 수도 있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밝혀진 게 이 사람 1974년생이다. 페이스북 탈퇴했어요. 예전에 계정을 막 복구해서 만들어 봤더니 생일은 4월 5일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신봉자들, 코린이들이 4월 5일 생일 파티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그래서 논문, 그래서 여기 이메일 주소 한번 보내보세요. 저도 보내봤어요. 보내봤자 오는 게,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답변할 수 없다. 내가 곧 돌아가면 너한테 곧 답변을 줄 것이다. 답변 안 와요. 지금 누군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토시라는 사람의 화폐가는 뭐냐? 기존 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한 거 봐라. 의미 없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한 거 봐라. 은행 이거 거대화되고 권력화되고 이거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 전부 밤마다 도박판이다. 한 판에 1,000억씩 하는 거예요. 1,000억씩. 자기들은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컴퓨터학 갖고 파생상품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추적이 안 돼요. 이게 성공할지 또 맨날 도박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 대 개인, 국가 권력도 필요 없다. 왜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느냐? 화폐 발행하니까 니들이 재정권 갖고 우리 개인의 정보까지도 다 활용하지 않느냐? 이런 화폐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익명성으로 그래야겠다. 이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산지가 대표적인 사이버펑크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미국 정부 데이터 공개하고 그래서 망명다니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이버펑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토 이런 사람들, 자유주의, 대의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화폐관이다.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평창올림픽에 그 사람이 직접 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가수 권이나가 노래를 불렀어요. 뭐냐면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매진. 권이나인가요? 막 이상한 이렇게 허스키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매진. 부른 사람이 존 레논이에요. 존 레논. 마이 존 레논의 이미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매진 보시면 Imagine all the beautiful 들어보신 거 있죠? 예, 세상을 사는 오늘날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상상해라. There is no country. 나라가 없다고 상상하라. 이상하지 않아? It is too hard.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뭐 다이 죽을 일도 없고 국가를 조국을 위해서 전쟁을 나가서 죽임을 당할 이유도 없다. 왜 컨트리가 필요하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The world will be one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런 화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이쪽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이 화폐에 응용된 세상은 이런 화폐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주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자, 이제 비트코인 시스토리 제가 다 얘기했지만 5월 22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5월 22일이 여러분도 쉬셨을 거예요. 석가탄신일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나슬로라는 사람은 세계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래머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성형 프로그램, 암호 프로그램도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나슬로가 인터넷에 딱 올려요. 야, 내가 1만 비트코인에 피자 2장 한번 사고 싶다. 최초로 교환의 가치를 한번 실험해보는 거예요. 샀어요. 2장. 1만 비트코인. 그래서 2장을 샀는데 뭐 어떤 말로는 한 장 달라고 그랬는데 불쌍해서 2장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1만 비트코인이 지금 돈으로 얼마냐? 지금 이제 820만 원인가 그래.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그래서 저도 900 얼마에 들어갔는데 이거 죽겠어요. 지금 빨리 봐야 되는데 강의 안 나고 이거 확인을 못하네요. 1000만 원으로 따지면 공이 7개에 1000만 원이에요. 그죠? 네, 100, 1000억에 1000억. 1000억에 피자 2장 먹은 거다. 그래서 5월 22일 날 또 코린이들이 피자데이 파티 했어요. 피자데이 파티. 자, 최초로 우리가 신봉하는 암호화폐 교환의 가치를 확인한 순간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암호화폐는 상당히 여러 개가 나오고 있고요. 암호화폐는. 그래서 암호화폐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다음에 나온 암호화폐 중요한 게 요즘 가끔 받는 게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인데 여기 특별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많이 활용될 거다. 똑똑한 계약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계약이냐면 이몽룡이하고 번사또하고 내기라는 거예요. 야, 내일 비 올 것 같냐? 해가 났는데 이몽룡이 비 와. 100% 와. 변사 무슨 비가 오냐 이렇게 해가 났는데 내기하자. 100만 원 내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내일 비가 왔어요. 그러면 야, 너 100만 원 내. 내가 언제 그랬어? 야, 이거 장난이지. 안 돼요. 이몽룡하고 번사또하고 계약한 내용이 블로그로 딱 만들어져요. 그러고 기상청 정보로 비가 왔어요. 그럼 이몽룡이가 변선따에게 100만 원을 줘야 돼. 근데 이 계약이 끝나고 야, 비가 왔다. 그래서 이몽룡이는 변선따에게 1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몽룡이의 통장에서 바로 100만 원 뽑아서 변선따에게 보내주는 계약. 그래서 계약 조건이 성립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바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형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이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록체인이 얼마나 확장성이 있느냐, 앞으로 확장성이 있느냐. 지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우리 다 갖고, 우리들 데이터 갖고, 아마존이나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 몇 천조 재산이냐, 왜 그러냐?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서 사진 다 우리가 올린 건데, 그리고 우리가 제가 사업하려고 데이터베이스 좀 쓰자 그러면 못 들어오게 안 되겠다. 반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곧 일부분은 이런 사토시 나카모토나 존 레논이나 사이버펑크들한테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장이 굉장히 인터넷 독과점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확장 속도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까지 보면 캐피탈리스트가 돈 많은 사람이 컴퍼니 회사를 차리고 항상 사람을 보여요. 우버를 보자. 우버의 네트워크의 부가가치는 운전자하고 승객이 하는데 돈은 우버 설립자하고요. 주주들이 다 갖고 가요. 이거 안 된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항상 언제까지 맨날 취업 풀어 다닐 거냐. 네트워크에 참여하라. 직접 마이너, 채굴자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셀러, 파는 사람이나 캐피탈리스트, 자본을 가진 사람이나 지분은 똑같다. 똑같이 보상받고 저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면 된다. 그래서 확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혹시 나중에 시간이 좀 급박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야, 근데 블록체인은 왜 의변조 기술도, 의변조 방지 기술도 되고, 굉장히 그 보안이 강한데 왜 가상화폐 거래소가 털리느냐? 가상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데 송금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갑이 틀린 것뿐이에요. 내 지갑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내 지갑은 개인 키만 보존이 된다면 털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그게 털린 거지 블록체인이 문제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암호화폐 많이 하는데 제가 어디 외부 강연 나가면 아이 그런 거 왜 자꾸 하냐고 더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퀀텀 18층 완료 18,000원에 퀀텀 샀다는 거죠. 근데 오늘 14,000원인가 뿐이 안 돼요. 존버 하면 되나요? 존버가 뭐예요? 존버? 뭐 이렇게 기다리면 되나요? 버티면 되나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일상 용어로 쓰는 거예요. 뭐 은어나 뭐 이런 욕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코인이 코인 처음 초보자들 다 날리는 코인 어린이에서 코인이. 그 다음에 주식에서는 급등, 급락 그러죠? 예, 여기서 그런 말 쓰면 못 알아들어요. 떡락, 떡상. 오늘 떡락이야. 오늘 떡상장이야. 시체. 사놨는데 안 올라. 뭐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흑우가 뭐예요? 흑우? 까만소? 아니요, 호구. 아, 이거 호구된 걸로 흑우라고 해요. 호구. 빤스런 다 날린 거예요. 빤스만 입고 이제 달려야 돼요. KRW 채굴. 아이고, 암호화폐 다 돈 잃고, 알바 가야 돼, 알바. 채굴하러. 7,530원. 가야 돼. 이런 용어들. 근데,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암호화폐 미래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바이어스 될까. 근데 한번 얘기하면, 자, 우리나라 신한은행 자산 구조가 400조 정도 돼요. 그게 이제 교수님들이 다 할 건데, 대충 한 거예요, 저는. 중국의 은행, 3대 은행의 자산 가치가 한 2,000조 정도. 자,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비트코인. 2,100만 비트코인. 그럼 2,100만 비트코인에다가 제가 원 비트코인에 10억을 할거예요. 10억을. 그러면 2,100조? 야, 비트코인 갖고 저 아프리카, 필리핀, 뭐 러시아 송금도 할 수 있고, 송금도 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는데, 야, 중국 은행 하나만도 못해? 그러면 원 비트코인이 10억이 간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렇지? 그 가치는 개인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뭐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 보상과 반감기인데요. 지금은 원 블록 사토시 나카모토가 초창기에 원 블록 채굴할 때는 50비트코인씩 줬어요. 근데 총 발행량이 얼마로 제한됐어요?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제한됐어요. 그래서 보상도 줄어들어요. 4년마다 반씩 줄여요. 그래서 4년씩 지나고 난 다음에는 25비트코인씩 줬어요. 지금은 25의 반이니까 얼마냐면 12.5 비트코인씩 줘요. 해시값 하나 맞추고, 야, 내가 맞췄어? 블록 만들고, 야, 니들 검증 좀 해봐. 그럼 12.5 비트코인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2018년 1월, 현재 한 80%가 이미 채굴이 됐어요. 그래서 2030년 중반 되면 그 채굴량은 제로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보상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없는데 어떻게 네트워크를 운영할 거냐? 이제는 거래세의 일부를 보상의 개념으로 이제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2,100만 비트코인, 2,100만 비트코인의 얘기는 그런 데서 비롯됐다. 그래서 암호화폐 사고 파는 부분의 가치에 대해서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좀 급해졌어요. 시간을 보니까 빨리 갔네요. 그래서 어쨌든 1시부터는 또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대신 빨리 하려고 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미드업 30분 스토리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사다 드리